목요 초대석. 네, 오늘 목요 초대석 시간에는 Go Eco Pest Control 필립정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을이 되고서야 이제 나타나셨네요. 한 달 만인데요. 네, 한 달 만에 조금 서늘해졌죠. 좀 많이 예. 서늘해졌어요. 네. 이제는 온도가 높아도 여름 그런 한여름처럼 덥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그래도 네. 체온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좀 견딜만 합니다. 견딜만한 좋은 날씨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채팅방에서도 지금 인기가 대단하세요. 재밌는 벌레 박사님이시다. 예, 환영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벌레 박사님 맞으시죠? 벌레 박사님. 네. 뭐 이번에는 또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얼마 전에도 큰 문제로 됐던 그 계란 파동이라 그래야 될까요? 살충제 네. 계란. 살충제 계란 파동.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좀 예, 나누기로 그거를 했다고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네, 이해 좀 우리도 해야 네, 되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혹시나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또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한테 네. 꼭 필요한 정보네요. 그럼요. 네네. 네. 원래는 우리가 알기로도 네. 그 이태리인가요? 그쪽 유럽에서부터들 음. 이번에 벨기에하고 벨기에하고 네덜란드 네덜란드 그쪽이죠? 그랬습니다. 예. 네. 네, 그쪽에서 이제 살충제 계란이다 이렇게 네. 이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 이런 배경인데 근본적으로 어떤 그 설명을 예, 필요할까요? 이제 그건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원래 유럽이라는 나라는 미국처럼 뭐 패스트푸드를 잘 먹거나 이제 건강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규제가 심한 나라가 이제 유럽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저도 참 의아했어요. 왜 살충제 계란이 유럽에서 먼저 발생했을까? 제가 미국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미국은 워낙 패스트푸드가 패스트푸드뿐 아니라 그런 규제들이 좀 덜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밀도가 땅은 좁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유럽이고요. 아하. 그렇죠 아무래도 또 아시아권입니다. 그러겠죠? 미국은 땅이 넓고요. 네. 말하자면 닭들에 대한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닭장 하나에 닭들 개체수가 적어요. 아하.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고요. 음흠. 네덜란드나 벨기에 쪽에서 농사하는 데는 작은 땅이니까 네. 그 안에 닭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아, 정말 닭장에 살겠군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닭이 많으면 네. 그 닭장에는 꼭 빈대랍니다. 저기 진드기? 진드기나 예. 뭐 이런. 벼룩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닭이 많이 모여 살면 예. 개체수가 밀도가 높게 되면 음흠. 진드기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진드기 약을 뿌리게 되는데 아. 진드기는 그 감염률이 한국은 94%예요. 네.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94마리가 감염이 되고요. 속수무 책인데요. 유럽은 조금 낮아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약을 계속 쓰는데 약을 쓰면 내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죠. 이번엔 다른 약 써야지. 이 약 안 들으니까. 아, 좀더 강한 거. 강하게. 쓰다가 피프론이라는 약을 쓰게 되고 아. 그게 이제 가축에는 뿌리면 안 되는 약들인데 그래서 몸에도 들어가고 결국 계란에도 들어가고 음흠. 이제 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 뭐 올가닉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일반 야생으로 키우는 닭한테는 그런 것이 좀 덜할 텐데 왜냐하면 닭장 속에서 오밀조밀 운동도 못하고 네. 그렇게 키워지는 닭이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살충제를 뿌려서 그 진드기를 없애려고 그게 이제 땅이 작은 나라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한계죠. 대로.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친구 따라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살던 조지아 북쪽에 가면 닭장이 많아요. 아, 네.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 시설이요. 어허. 그리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닭을 살충을 하면 제가 어떻게 살충제를 뿌리나 보려고 갔던 건데요. 아, 네네. 닭장 밖으로 닭들을 다 내보내요. 아, 닭장 바깥으로. 닭장 안에다가 이제 훈증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스식으로 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뿌려지는. 살포를 아. 합니다. 그래서 네. 별로 그 물 같은 성분의 약이 남지를 않아요. 네. 아. 그리고 나서 닭들이 바깥에서 이제 모래 목욕도 하고 해서 이제 진드기를 털어내고요. 네. 그럼 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밖에 또 약을 치고요. 무슨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그나마 닭들이 좀 건강하게 아하. 유지가 될 수 아, 있는데요. 그런 차이점이 유럽은 있군요. 이제 유럽이나 한국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번거로운 예. 시설이 왜냐하면 필요한 건데. 그러려면 시설비. 굉장히 큰 시설이 예.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닭에 대한 복지가 또 확보가 되거나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려면 계란 단가가 높이 올라가는데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계란 비싸게 하려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먹지를 그렇죠. 않잖아요. 워낙 싸고 영양가 있는 거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경쟁하에서 생기는 또 그런 문제점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네. 일단은 조건이네 사육 조건에서 네. 미국과 아시아 또는 유럽 쪽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닭한테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네. 그러면 과연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그 제도적으로 그런 걸 뿌려도 되냐 이렇게 허락을 했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몰래 뿌리는 몰래 거예요? 뿌린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아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그 피프론이라는 약을 한때 그 수의사들이 뿌려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다라고 이제 최근에 그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조사가. 그랬어요? 네네.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못 뿌리게 하고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뿌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미국과 비교되는 건 미국은 나름대로 닭을 다 내보내서 깨끗이 된 다음에 들어오고 네. 약도 그런 약을 뿌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합법적인 그 가스식으로 해서 쫙 공기 중에 퍼지게 해서 다 죽이고 이제 많이 그래요. 제가 본 건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눈으로 본 건. 네네. 잔여율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드기가 그러면 어떻게 유입이 되느냐 그러면 진드기는 벼룩이랑 사람의 피나 그러니까 그 몸이 따뜻한 온열 동물의 피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냄새를 맡으면 멀리서도 와요. 아하. 그래서 우리도 침대 오래 쓰다 보면 그런데 기생한다는 얘기가. 닭은 털이 많이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날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겠죠. 바닥바닥 붙어 있으니까 빨리 번지죠. 번지고 발견하기도 그래서 닭에다 뿌리는 건 아닌데 그 약을 닭장에다 뿌리고 바깥에 막 풀숲에다 뿌리고 그러니까 닭들이 그 쪼아 먹고요. 풀을 쪼아 먹고 그다음에 닭장 안에서 뭐 물이 떨어지고 이제 몸에 묻고 하니까 이렇게 감염이 된 거죠. 네. 근데 쉽게 감염될 만한 거는 아닌데 뭐 어찌됐건 강한 살충제가 계란에 달걀에 감염이 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 피프로닐이라는 게 가장 강한 약이에요? 그렇진 아닙니다. 않다면서요? 이게 독성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의 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그리가 있어요. 아주 강한 독성약. 그래서 뭐 그걸 표시를 해골바가지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위험한다. 그런데 그냥 마더레이트 독극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강한 약은 아니고 중간 정도의 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피프론이라는 약이 이제 개발이 된 게 93년도에 순전한 화학약품으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농약들이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자꾸 그 농산물에 벌레들이 끼고 농산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데 어떻게 하면 그 비교적 덜한 비교적 덜 피해가 덜 가게 농산물에 벌레를 잡을 수 있을까 하다가 개발한 약인데요. 그 중에 이런 이제 착안을 한 거예요. 자꾸 벌레약을 뿌리는데 그 벌레약을 뿌려놓은 벌레들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다 벌레약이 약해지면 다시 돌아오겠죠. 돌아오겠죠. 피난 갔다가 와요. 그래서 그런 약이 아니라 벌레가 잘 인식을 못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그 냄새를 맡지 못하게 마음대로 밟고 다니게 그런 약을 만들자. 그래서 non-repellent이라는 약이에요. 피프로닐이. 그래서 그걸 뿌려놓으니까 벌레들이 모르고 이제 와요. 특히 개미라든지 이런 종들은 일하는 애들이 와갖고 그걸 묻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글쎄요. 싹 그냥 종을 이제 없애버리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아주 그냥 획기적인 약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2006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내성이 생기기 시작을 해갖고 이 약도 안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이미 내성이 생기면 이제 많이 퍼졌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 그 약들을 사람들이 그럼 실내에서는 못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가축에는 못 뿌리고요. 개의 뒤나 고양이의 뒤에 살짝 발라주면 그렇게 그 모낭 그러니까 피부로는 침투를 안 하고 그들이 이제 지용성이라서 이렇게 몸에서 기름이 나와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울면 땀하고 기름하고 섞여서 번들번들 거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나 고양이도 그 몸에 털에 가려서 그렇지 이렇게 뒤에 묻혀줬던 그 피프로닌 성분이 기름하고 섞여서 이렇게 몸을 보호해 주죠. 그래서 그런 벌레들이 무는 벌레들이 진드기 같은 것들이 오면 벼룩은 한 2달, 진드기는 한 달 정도는 이렇게
그 몸 안에서 못 살게 돼 있죠. 아하. 근데 이거를 뿌리다가 이제 그 가축을 키우는 닭을 키우는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거 굉장히 약이 좋은데 한번 우리 그 닭장에 한번 뿌려봐 이렇게 된 거. 어머. 아하. 예. 그러면 조금 예. 전에 얘기한 성분 아까 뭐 개미도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그 주택에 살 때 네. 그 흰 가루약을 그 홈디포 가서 사다가 뿌려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개미들이 그걸 묻히고 정말 들어간다 보면 그게 그렇게 죽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유사한 성분. 그거는 조금 다른데요. 네네. 그거는 아무튼. 원래 그 항품들이 이제 그렇게 그거는 보이드라 그래서 안에 빈 성분, 빈 공간에다가 네. 네.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건 더스트라 그래서 아, 예. 그렇게 뿌리는데 이렇게 밖에다 눈에 보이게 뿌리는 건 아니고요. 원래. 네네. 네, 그 레이블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네. 이 피프로닐은 물하고 타서 아. 이렇게 밖에만 뿌리게 돼 있어요. 네. 오래 타서. 이거는 6개월에 한 번 이상을 뿌리면 규정 위반입니다. 아, 예. 오. 그리고 요거는 생산 금지된 주가 있어요. 농장이 많은 텍사스라든지 아하. 뉴욕 같은 데서는 쓰질 못하게. 아예 판매도 못하게 해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타주에서 사다가 예.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거는 예, 어때요? 그거를 저희도 쓸 때는 예.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시험을 다시 보고 씁니다. 이 성분은. 아, 그러니까 아하. 왜냐면 격히 규제가 돼 예, 있군요. 이거를 만약에 많이 사용하게 되면 하수 오염뿐만 아니라 음흠. 모든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져요. 아, 그렇군요. 예, 농산물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명타겠죠.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요, 야구에서 우리가 병살타처럼 얘네들이 이제 묻혀가지고 리펠런 하지는 않는데 들어가가지고 다 동료를 죽이는 네. 그런 이게 끈질긴 성분이 그래서 이거를 있어서. 쓰는데 저희도 만약에 이걸 많이 쓰면 내성이 생기면 예. 나중에 이 약이 효과가 없어지죠. 그렇겠죠. 그래서 6개월 이상을 쓰면 안 되는 거고요. 한 번 쓰면 6개월 이후에 써야 되는 거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약이 다른 약에 비해서 슬로우 액팅이라 그래요. 아, 난 네. 리펠런이니까 그렇죠. 빨리 안 죽이죠. 천천히 죽이죠. 슬로우 액팅 그다음에 long lasting. 오래 가요. 오래.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 약을 쓰면 당장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죠. 슬로우 액팅이니까. 그러니까 네네. 눈에 long 보이는데. lasting이니까 오래 가죠. 예. 그러니까 훨씬 좋았던 거예요. 아. 근데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한 거죠. 궁금한 네. 건요. 얘가 이제 그 계란에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근데 네. 계란 겉에 표면에 있으니까 이걸 계란을 깨면 속은 그냥 멀쩡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안에서 아주 미량의 예. 성분이 나오는데 인체에 해가 없을 정도로 나와요. 그때 아. 발표도 처음에 예, 그렇게 했다가 혼선도 먹어도 빚고 그랬죠. 사실 제가 양식껏 말하자면 먹어도 뭐 죽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예, 그리고 큰 염려는 없습니다. 저는 이 약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 어머. 예. 이게 개미를 잡을 때나 네. 아니면 털마잇을 잡을 때 주로 씁니다. 그 아. 외에는 잘 안 씁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벌레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잘 듣는 약은 아니에요. 사실. 개미 네. 종류의 예, 개미하고 털마잇에 잘 듣고요. 아, 예. 뭐 거미 잡자고 뭐 진드기 잡자고 이 약을 쓰려면 그거는 좀 어리석은 짓이고요. 네. 약간 비싼 약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약들이 다 많아요. 음. 근데 왜 이 약을 썼냐 그러면 네. 얼마나 약을 많이 뿌려댔으면 뿌릴 약이 없어서 어머. 아하. 진드기를 잡자고 이 약을 뿌렸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아, 네네. 진드기 잘 안 들어요. 예. 잘 듣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 내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약들이 안 들어요. 다른 네. 약이 안 들으니까 이걸 쓸 수밖에 저희는 없었다. 웬만한 가벼운 약을 써도 진드기는 금방 잡거든요. 근데 이 농산물이나 또 내지는 벌써 미국 2000년대 초반에 이 약에 내성이 생겼고요. 네네. 그 축산업을, 닭에다가 예.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닭장에다가 뿌렸다라는 의미는 이미 시중에 그 1993년 이전에 나왔던 약들은 이미 다 뿌려봤다고요. 아이고. 거고요. 큰 이미 효험이 내성이 다 없으니까. 생겼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아이고.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계속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미 내성은 생겨 있고 예, 참 예. 좋아요. 그다음에 소독은 해야 되겠고. 예. 예.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이란 나라는 최근에 제가 아는 분도 유럽에 다녀오고 그랬지만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도 사기가 힘들답니다. 왜요? 굉장히 좋은 먹거리들, 그러니까 아. 신선한 먹거리들 제공하는
하고 햄버거는 비싸기도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답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 가서 아닙니다.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네네. 키도 크고 날씬합니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뚱뚱하죠. 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좀 안전하게 취급이 되고 좋은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이분들이 오죽했으면 그런 식으로 생산을 그러니까요. 거기에 또 그런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었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가벼운 것들인데 모르고 지나가는 게 많아요. 가령 우리가 지금 요즘에 프리스코 뭐 이런 데 이사 많이 오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교통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런 달라스나 캐롤톤 이런 쪽에 많이 이렇게 집들이 지어지는데 네. 뒷곁에다가 깻잎 심고 고추 심어요. 맞죠, 맞죠. 고추 심고 부추도 심고. 거기다가 이제 농약 안 줬다고 우리는 이게 아주 유기농이야. 유기농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예? 그거는 농약 준 것보다 더 나쁩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 오염이 훨씬 나쁘거든요. 대기 오염이. 그러니까 먹을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심은 것들은 스스로 우리가 심은 것들은 잘 거의 체크해 보면 그 조사해 보시면 요즘 알지만 경각심을 줘야 되겠는데. 심심하고 좋던데요. 대기 오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죠. 차의 그 매연가스가요. 예. 노출돼서 굉장히 그래도. 사실은 그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 하나에 네. 차를 댈 때도 그러니까 그 가스가 나가는 쪽을 그 봐지는 쪽으로 되면 안 되죠. 그런 거 하나도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 서울 같은 데다가 무슨 예. 깻잎 하나 심고 먹어보겠다 그러면 그거 텃밭 만들어서. 자살행위예요? 많이들 그랬잖아요. 아. 왜 또 네. 한동안은. 그런 건 있어요. 한국에 이제 아파트에 화단 쪽으로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예. 도심 한복판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화단 쪽으로 이렇게 그 세우지 뒤에 말라고. 배기가스를 대서 나면 딱지 붙어요. 예, 이제 그런데 의식이 생기긴 생겼지만. 네, 그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소한 거. 먹는 그러네요. 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먹거리. 그러니까 네. 지금 네.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달걀에서 그러한 음. 독소 물질이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을 텐데. 충격적이었죠. 뭐 매일 먹는 이- 음식 예. 먹거리에. 예,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부주의뿐만 아니라 초반에 청결 문제가 해소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제 부주의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또 어떻게 그러면 말을 우리가 이어갈까요? 우리 어떻게 또 이런 것을 대비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 목요 초대석 시간에 고 에코 패스트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채팅방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2406님, 이제 계란을 못 먹고 살아야 되나요? 점점 먹을 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괜찮습니다. FDA가 굉장히 강하게 규정을 하고 약품 사용에 있어서 그리고 네. 그런 이해가 아직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염려 아까 없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그렇게 살충하는 방법도 보신 네.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미국은 네. 아직은 걱정이 없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기관에서 이제 관리를 하거나 네. 그런 건데 그런 규제가 닿지 않는 개인들이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란데 우리 생활에서도 주의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가령 이제 피프로닐이 들어간 성분이 이제 들어간 약이 뭐 털미도 SC, 토러스 이런 약들인데요. 이게 털마이트 약이나 아니면 개미 약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사람들, 한국 분들은 많이는 모르는데 그런 약들 인터넷에서 사실 수가 있어요. 아이고. 살 수가 있는데 그 약을 샀으면 예. 여러분 약을 감기약을 하나 사보셔도 알겠지만 그 안에 네. 설명서 네, 레이블이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깨알 같은 글씨로 쫙 있잖아요. 그거를 읽어보시고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보잖아요, 대충들. 물에 그 1아운스에 물 얼마를 타라, 뭐 1길런을 타라든지 네네. 그런 식의 설명서가 있고요. 어디는 뿌리고 어디는 뿌리지 말아라.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써라. 그럼 그렇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들 안 하시죠. 그래 안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 그거에 대한 규정은 법이 어디냐면 label is the law 이럽니다. 네. 법이다라는 게 제일 큰 명제입니다. 아. 그걸 어기면 레이블을 어기면 저희도 벌금을 맞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문을 닫게도 되고. 그렇겠죠. 그 정도요? 그런데 개인들은 규제할 방법이 없죠. 아하. 그렇게 그냥 그래서 문제입니다. 독하게 쓰더라도 누가 본 사람이 그래서 없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작은 글씨로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작아서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썼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안 통하는 거죠. 약 만드는 회사 내 고소하겠습니다. 아니, 좀 없죠. 네, 좀 큰 글씨로 써주면 안 돼요. 왜 파인 프린트예요 항상. 그거는 이제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네. 쓰지를 말던가. 네네. 아니면 그걸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쓰던가. 네. 모르고 그냥 감으로 이건 이런 걸 거야 하고 대충 하셔서 쓰시면 솔직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대형 사고 납니다. 네, 제가 네. 예를 들자면 어떤 분 하나가 제가 조지했을 때 저희 오피스에서 약도 팔았거든요. 예. 약을 사러 오셨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하나 네. 왔는데 설명을 잘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적어가지도 않고 이제 기억도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한 2년 정도 쓰는 약인데 한 달 만에 그냥 다 뿌리셨어요. 저런. 그래갖고 끙끙 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신 거예요. 막 개미고 뭐고 다 죽인다고 그냥. 막 뿌렸군요. 네. 바다 용량을. 그러니까는 24개월 용인데 1개월에 쓴 거죠. 1개월에. 그게 뭐냐면 그런 의미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왜 위험한지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안 쓰셨을 텐데 몰랐으니까. 또 하나의 예가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예? 실수 중에 하나가 그 포거라는 게 있습니다. 연막탄. 네. 네네네. 폭탄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폭탄 있죠. 집에 뭐 벼룩이 나온다, 바퀴벌레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터트려요 집에서. 네. 예.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었어요. 아, 대형 그래요? 사고납니다. 대형 사고. 대형 사고예요? 예, 그거를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예. 써 있냐면 flammable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기 콘센트가 네. 피복이 벗겨져 있거나 그러면 불꽃이 튈 수가 네, 있고요. 폭발 위험이 그다음에 있군요. 가스가 틀어져 있거나 그러면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냥 집이 홀랑 타버립니다. 실지 그렇겠죠. 미국에서 10몇 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그 하도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니까 폭탄을 터뜨렸네. 터뜨렸는데 그걸 몇 개 터뜨렸는데 이 가스 메인 밸브를 안 잠그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터져갖고 그냥 빌딩 하나가 다 날아간 적이 있어요. 어머나. 터져갖고. 그러니까 그 사소하게 예. 무시했던 것이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레이블을 안 읽은 문제고요. 근데 이런 스토리를 제가 너무 많이 많이 네. 한국 사람들은 진짜 용감하신 게 저도 그걸 안 써요. 왜냐하면 메인 밸브를 잘 내리면 다시 네. 켜고 하는 게 힘드니까 바퀴벌레 잡는다고 그거 터트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벼룩 잡는다 그거 해봐야 초가상간 다 태우겠어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네. 미국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가끔 집 밑으로 들쥐들이 이렇게 네네네. 땅 굴을 뚫어요. 네네. 어머. 들쥐들이 예. 그 들쥐는 항상 땅 파고 이제 집을 짓는데 예. 이렇게 집이 있으니까 슬래브가 땅 밑으로. 밑이니 거기 파기가 좋잖아요. 한쪽이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밑으로 뚫는데 그걸 잡되겠다고 이제 땅에다가 유독 가스를 넣는 게 있어요. 와우. 그걸 넣고 막아놔요 이렇게. 어머. 예, 그게 이제 랩을 읽어봤으면 뭐가 있냐면 가스는 어디든지 통과합니다. 어머.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땅으로 수도 밸브나 이런 게 그 플러머가 이렇게 내려가죠. 플러밍이. 스며들겠네요. 그 틈으로 미세한 틈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죽어버렸어요. 저런. 가끔 어떡해요. 일어납니다. 네. 그 유독 가스거든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안 잡고 말죠. 그 예. 미국인들도 그런 미국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이제 일어납니다. 부주의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랩을 안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 그리고 충격적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랩을 읽어라.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개선하라는 건데. 환경 개선요? 예. 어떻게요? 닭장에 이제 너무 좁은데 닭들이 많이 그렇죠, 예. 그렇죠. 살고 그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게 애들이 해야죠. 모래로 목욕을 해서 털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럴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집 주위에도 막 그 낙엽 안 치우시고 또 뭐 이렇게 나뭇가지 안 자르고 뭐 이렇게 그러면 방치하면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아하. 벌레들이. 물고인 거 안 치우고 그러면 뭐 모기 생기고 그렇죠. 뱀이 생기고 네. 낙엽 밑에는 온갖 여러 가지가. 뭐 뱀도 살고 뭐 어머. 거미도 살고 모든 게 다 그 밑에 살거든요. 네. 그 썩어가는 것들이 벌레들의 먹이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깨끗이 청소해서 없애버려야지.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처한 곤란한 상황들이 뭐냐면 패스트 컨트롤 하는 회사마다 똑같을 겁니다. 네. 식당이 이제 지저분하면 바퀴벌레가 생기죠. 네, 그렇죠. 생기겠죠. 일반 가정집에도 한 5일 6일만 설거지하면 바퀴벌레가 생기는 것처럼 설거지는 제때 되네. 뭐 일반 식당들은 이제 안 치우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하면 생기는데 좋은 약을 써요. 예. 그런데 청소할 때 또 물을 막 끼얹어서 청소하잖아요. 예.
그럼 약이 씻겨 내려가요. 그럼 약 성분이 약해지는 데다가 그렇죠. 바퀴벌레는 잘 안 죽고 내성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약을 또 써도 안 되고 저 약을 써도 안 되고 계속 약을 바꾸죠. 네. 바퀴벌레 잘 안 죽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 약은 제한이 돼 있어요. 네. 특히 식당에서 사는 조그만 그 젊은 로치라고 독일 바퀴는 네. 약에 굉장히 빨리 내성을 갖고 있어요. 그냥 금방 적응해버려요. 오히려 큰 애들보다 작은 애들이 더 그리고 끈질기네요.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하고요. 알도 아. 많이 낳고 아이도 다 사네. 그다음에 한 번 교미로 여러 예. 번 알을 낳을 수가 있어요. 순놈 없이도 알을 낳습니다. 예? 맞아요. 그다음에 먹을 게 없으면 자기 동료를 잡아먹고. 어. 그 바퀴벌레는 잡기가 불가능해요. 거의 웬만해서는. 퇴치가 어렵다. 어려워요. 네. 근데 와. 그렇게 유생 관리를 안 하면 어쩔 수 약을 없는 쳐서 못 거죠. 잡습니다. 네. 아. 아주 그러니까 근본적인 말씀을 요거는 해주셨네요. 식당 혹시 운영하시는 분이 듣고 있으시면 네. 위생을 잘 세니테이션을 잘 생각하고. 못하면 음흠. 이런 우리가 닭에서 생기는 문제처럼 우리 우리도 주변에서도 똑같아서 충분히 그런 데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음. 유념해 두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 근데 뭐 어려워도 정말 그 레이블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그러니까요. 화학 제품 약을 쓴다든지 하실 경우에 Label is law. 네. 네. 그리고 모르면 또 그쪽 가서 물어보면 자세히 가르쳐 주긴 해요. 원래 박사님한테 네. 여쭤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들은 이렇게 이름은 달라도 약 이름이 달라도 그 성분들은 몇 가지가 안 돼요. 비슷비슷하군요. 그래서 뭐 한 10여 가지 이상은 넘어가질 않아요. 우리가 쓰는 성분. 네. 그런 것들은 인터넷에 가면 다 나와요. 예, 조회를 할 수가 네, 있고 그런 거, 이 약은 이거 쳐보면 음흠. 큰 글씨로 잘 나오니까요. 아 그리고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네, 저희한테 되죠. 물어보셔도 그렇죠. 꼭 그 사용법이 이렇게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편하게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분들 용감하다고. 용감하죠. 용감하다는 표현이 살짝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네. 저는 듣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뭐 약국 같은 데 가서도 내가 이러이러한 증상이니 뭐 주고 아예 하고 우리 달라 민족밖에 그러죠. 예를 없다잖아요. 들자면 한국에서 지금 제일 심각한 게 항생제 남용이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 그렇죠. 맞아요. 이제 더 이상은 듣지도 않으니까 항생제가. 맞습니다. 예, 이게 저희 남편 제가 아플 때마다 마이신 먹여요. 아유, 그럼 안 돼요. 저는 평생 네. 항생제를 먹어본 게 아마 두세 손가락 안에. 사실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가 오용, 남용하는 네. 거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지켜야 돼. 실천해 나가야 돼요. 이런 네. 시점이 온 것 같으네요. 네. 네. 오늘 뭐 경각심의 얘기도 듣고 이렇게 맞아요. 또 많이 여기 채팅방에 했지만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이에요. 예. 네,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겠군요. 네. 레이블을 꼼꼼히 읽어라.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깨끗이 예, 관리하라. 약을 안 쳐도 되는 정도의 환경을 개선하면 돼요. 그다음에 그래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약을 조금만 쳐도 그럴 때는 바로 벌레 그러니까 박사님에게 내성이 안 의뢰해라. 생기거든요. 딱 세 가지만 알면 되겠어요. 예. 자, 오늘 이렇게 목요 초대석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유익한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